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썸네일로 만든다면 어떤 문구, 어떤 그림이 적절할지 네 분이 칠판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우개 입장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바깥의 시선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신중하게 가장 마지막까지 써주신 수석님 1분 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평균 수명 4년 연장, 노력 성공, 대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도 수명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이 체류는 무난하게 다 됐어요. 그런데 경선을 시켜서 현역 페널티를 줘도 현역이 경선에서 다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평균 수명이 4년 올라갔어요. 공천받은 사람들 평균 연령이 4년 전보다 4세 가까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노령화 공천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주정과, 그다음에 비리정과, 그다음에 국가 권력을 활용한 이 농단정과 이런 것들을 다 사면시키고 공천을 줘버렸어요. 안 보이는 1인치죠. 그래서 민주당 때문에 안 보이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파보면은 정말 쓰레기 잡탕 공천이에요. 네. 그림 그럼 뭘 넣어야 할까요? 이렇게 좀 알아서 하세요. 관심이 없으셔. 네, 바로 1분 갈게요. 조금 전에 민주당 공천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혹독한 평가를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돈 봉투를 받은 의원을 그대로 공천한다든가, 또 실형을 받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공천을 한다든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참배로 유명했던 5.18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분을 단수 공천한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자면 한두 가지를 알 수가 없는 정말 많은 사례들이 국민의힘 공천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내로남불은 똑같다 국민 보시기에 그런 얘기고, 밑에 연어라고 쓴 것은 연어 공천, 탄핵의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한 곳이나 되는 기관장들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공천 탈락한 경우에 그런 자리를 가지고 사실 잡음을 없애는 무음 공천, 진동으로 놓지 않습니까? 진동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 그림은 큰 공공기관 같은 빌딩을 딱 그려놓고 쉬운 한 곳 기관장 자리 딱 표시해놓고 공천 떨어진 그 사람들을 입 딱 틀어막고 저기를 가리키는, 알지? 그렇게 가리키는. 아무 소리 하지 마. 이런 어떤 무음 공천, 이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표시했으면 좋겠다. 의원님 1분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공천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민주당 망한 공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망한 공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잘된 공천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천은 늘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보다 잘된 공천이 있을 뿐이죠.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이번 공천 과정에 여러 가지 사실 비판이 제기되는 거, 쇄신이나 이런 의지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여러 가지 자본들이 좋고, 특히나 민주당은 나와서 탈당해서 당을 만들어 버리는 상황까지 됐으니까, 네, 국민의힘은 그런 상황은 지금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 뭐 넣으면 될까요? 저는 그냥 이모티콘으로 달아주십시오. 여기 망한 공천에는 울상, 죽상 이모티콘 다 달아주시면 되고, 밑에 우리 상대적으로 덜 망한 공천에는 무표정. 장관님 바로 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국민의힘 공천은 세트 플레이다. 아까 축구로 비교를 해드렸는데, 민주당 공천은 닥치고 제명, 축구로 하면 단독 드리블이죠. 국민들이 지금 이제 양당의 공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트 플레이라는 것이 뭐 감독의 역할, 또 키커의 역할, 다 선수들이 적재적소에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 역할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 여러 가지 18대, 19대, 20대 쭉 공천을 보면은 이번처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한 그런 공천은 저는 처음이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이제 이재명 친명이냐 비명이냐가 기준인데 여기는 아까 우리 수석님이 뭐 윤석열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일체 개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서운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공정하지 않냐. 그렇죠. 아니 근데 세트 플레이 저희 그림을 다 설명을 안 했는데 세트 플레이에 어느 선수 저희가 그림 넣으면 될까요? 감독이 있고 감독은 또 뭐 비대위원장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없는 거죠. 아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넣어주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은 관중석으로 보내야죠. 아 관중석에 관중석에 그냥 눈 질끈 감고 계시는 거고. 눈 질끈 감고 있는 그다음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감독석. 그다음 여기 이제 키커를 할 때도 감독이 무조건 지시를 안 합니다. 선수들끼리 또 의논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야말로 100점은 아니라도 한 90점 정도의 시스템 공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야당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도태우 변호사 5.18 발언 의혹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관위가 뭐 살펴보겠다라는 입장까지는 밝혔어요. 예, 수석님. 예, 물어보세요. 아, 이건 아니, 어떻게 넘어가자. 부르면 달려갑니까? 아니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같았으면은요, 이거 당장 아마 언론에서 들끓고 난리치고 해서 공천 철회했을 거예요. 도태우 이 공천자죠. 공천받은 분. 5.18 북한 개입은 상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관위원장은 발언에 굉장히 우리는 다양성을 중시하는 그런 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했고, 그다음에 또 후보 되면은 당의 전체 이렇게 가치라든가 이런 걸 중요시하게 되고 거기에 또 이렇게 해 나갈 거니까 별로 문제 없다고 봤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당은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다. 그러면 다양성의 하나의 그 기준에 해당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게 북한 개입 상식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수용할 수 있는 입장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 이 또 히로부미 인재라고 발언했던 성모 그분도 공천받고 그런데 답변이 그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이런 말을 해요.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지역에는 후보 내지 않겠다. 보궐선거 국민의힘 귀책으로 발생을 해도 그거 이겨야겠다고 생각하면은 공천할 거 아닙니까? 이 장래의 거짓말을 지금 또 입증하고 있는 거다. 저는 또 그렇게 해석이 돼요. 공천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대구 달서갑의 박근혜 전 대통령 복심 유영아 변호사를 단수 공천하고 현역 홍석준 의원을 컷오프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탄핵의 강으로 돌아왔다라고 비판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래된 이야기다라고 답을 했죠. 탄핵된 박근혜 변호사를 공천하는 걸 보니 국민의힘이 다급한가 봅니다. 박근혜 수사를 한 검사가 누굽니까? 사욕을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해도 됩니까? 탄핵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우리 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함께 가야 강해지고 유능해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홍 의원이 결국 당의 결정을 수용했습니다만 경선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공천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우리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끌어모아서 선거 연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적인 심판을 받고 그 감옥살이를 하셨지만 여전히 영남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게 정치적 현실이잖아요. 아마 우리 공관위에서는 이런 정치적 현실을 무시하면서 소위 최대 지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에서 혹시라도 이 의석을 손실하면 안 되겠다, 이런 저는 정치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공관위원장 사실 하는 거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전혀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신데,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죠. 정치를 했던 분이 아니신데 상대방 그 전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이쪽 전술, 그리고 6대0, 8대0으로 이긴다 이런 게 아니고 2대1로 이겨도 좋다라는 정말 그런 지금 전략으로 뭐 짜고 있다. 그래도 저도 이번에 나서지만 우리 당 상대적으로 덜 망한 공천이라고 저도 쓰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망한 공천, 우리 당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 망한 공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탄핵의 강에 대해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국민적 아픔을 통해서 국민들의 동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쉽게 얘기하면 그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에 다른 사람 내도 당연히 당선되는 경쟁력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국민적 아픔과 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뒤집으면서까지 뭐 뒤집는다고 뒤집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까지도 쉽게 해서 이렇게 공천을 쉽게 한다는 것은 그건 무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다른 예를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비판을 딱 받아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한 분 더 계시죠. 강남병의 유경준 의원도 경선 없이 컷오프가 됐습니다. 여기에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공천을 받았는데요. 김웅 의원, 비과학적 공천, 파묘 공천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유승민계다 보니까 유승민계라는 꼬리표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야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뭐 지금 유승민계라고 해서 뭐 특별한 그런 뭐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 사항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아시다시피 강남이다 또 TK, PK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우리 뭐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부터 전략적인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뭐 청년이든 또 신인이든 또 사회적 약자든 이런 분들이 들어갈 공간이다, 이렇게 우리 당 내외에 공감대가 있었던 것이고 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사자들도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흔쾌히 그렇게 받아들인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강남은 두 번 두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강남 서초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랑받아온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얘기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의 화법이 정말로 별나라 화법. 이 발언이요? 이 발언? 결국 그 얘기는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절대 강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강남벨트. 마찬가지로 TK 영남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현역 교체율이 역대 최저예요. TK는 그렇게 해놓고 강남은 2번 하는 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당 기준이고 어떤 정치적 근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경준 의원이 당의 결정을 수용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험지 재배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컷오프 시키면서 새로 넣는 사람이 뭔가 권력자의 대변인 또는 권력자 이해관계 속에서 추천된 것이라고 하면은 아주 비판을 많이 받겠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비명은 시키면서 자르고 친명은 하니까
더 비판이 많은데 여기에 뭐 그 새로 넣는 사람이 무슨 한동훈 측근입니까? 윤석열 측근입니까?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사자들도 뭐 좀 아쉽지만 수긍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쉽지만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 정도면은 그렇죠. 영입 인재 여기에 강남에다 전략공천 해도 문제 그렇죠. 없다. 그것이 무슨 윤석열의 무슨 대리인이다, 한동훈의 무슨 사적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어떤 그런 전략적 고려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본인 개인은 좀 억울하지만은 예. 누구나 다 수긍을 하는 것 아니냐.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는 비명은 그냥 자르고 거기에 무슨 다른 그런 것보다는 진명이 들어가니까 국민들이 이것은 사천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저희들 벌써 정찬 20여 년씩 해오는데 뭐 여당도 해고 야당도 해봤잖아요. 예. 여당은 잡음이 적은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지만 여권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제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기대하기도 해요. 또 실제로. 그래서 쉽게 하면 줄 자리가 많은 거죠. 당근이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이 그립감이 뭐 지지율은 40%를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그립감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근과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다 상존하고 있는 와중에서 그거 입 틀어막는다고 꼭 말을 안 합니까? 틀어막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스스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무음공천, 진동공천이 그래서 되는 것이죠.